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젊은 직장인이 투잡으로 건물주가 된 실제 사례 소개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디벨로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분 중 얼마 전 저와 같이 설계와 건축을 한 어느 젊은 직장인이 건물주가 된 실제 사례를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또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요즘 건축주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건물은 누구라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들은 다른 일에 비해서 사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주들은 젊은 층, 특히 30대부터 40대 분들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주부 등 여자분들도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특이한 현상입니다. 물론 젊고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에 비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재테크나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과, 특히 최근 들어서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 그리고 신축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 등 다양한 금융의 활용, 또한 달라진 건축 환경 등으로 웬만한 직장인이고 아파트 소유자라면 누구라도 내 집이나 내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직장인들이 건물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특히 이러한 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30, 40대의 젊은 직장인들과 주부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그런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직장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직장 생활의 한계, 특히 40대 후반이면 조기 퇴직을 염두에 둬야 하는 직장 분위기, 그리고 한정된 급여 등이 자녀 교육이나 은퇴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이 가장 많이 작용된 것 같기도 하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자유롭고 또 도전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에 대한 꿈을 갖는 것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새롭게 변한 건축 환경도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건축은 어렵고 복잡하다느니 부실공사 등 건축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건축 환경도 직장 생활이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충분히 이러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환경도 작용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수원 인근의 S전자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그분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보유한 자산 그리고 약간의 대출을 활용해서 수원 인근의 신도시에 상가주택을 건축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주식이나 경매 등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던 중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특히 거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다가 신도시 상가주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당사와 함께 몇 개월 전에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분은 이와 같은 이유 외에도 이 건물을 짓게 된 데는,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있어서는 상가주택 즉 건물을 보유하는 것이 장래에 훨씬 전망도 좋고, 특히 1층 상가와 2, 3층에서 매월 나오는 임대 수익은 그냥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 이러한 월 소득은 직장생활만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투잡으로서 이렇게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가주택에 자신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 특히 옥상 정원의 거주성은 자신이 살고 있던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잦은 그에게 다락에 마련된 서재는 어린 자녀들이나 살림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 집에서 근무하는 데 최적의 공간이라고 만족하기도 했으며, 또한 옥상 정원의 데크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운동 공간, 그리고 텃밭과 꽃밭 등에서의 다양한 취미생활도 아파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직장인들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디벨로퍼, 즉 건축을 하는 사업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위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구나 전 재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이분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많은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을 해주기도 하였으나, 건축을 다 마치고 완공을 한 후 모든 점에서 생각보다 훨씬 쉽고 오히려 건축을 하는 과정을 즐겼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디벨로퍼 사업이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벨로퍼 사업은 설계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체를 믿고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써 건축주는 협의하고 결정하며 확인하는 일 외에는 특별히 관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건축하는 과정들을 보면 건축주에 따라서는 어느 건축주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하며 모든 일에 하나하나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인 모든 사항들을 전문가에 맡기고 의뢰하는 형이 있는데, 이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나 업체를 잘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나 전문가와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여 믿고 의뢰한다면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장인정신과 특히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디벨로퍼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 즉 땅을 매입할 때는 땅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땅에 대한 분석과 건축적인 검토, 그리고 설계와 건축 허가, 설계 감리를 해주는 건축사, 또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회사, 세무관계를 위한 세무사 등 전문가만 잘 선정하고 관리한다면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웬만한 직장인들도 투잡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 소개한 이 건축주도 투잡으로 이 건물을 아주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구나 디벨로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그런데 만약 하시는 일이 너무 바빠서 설계 협의나 자재 선정 등 건축 전반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로 아내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때로는 직장에 얽매인 남자들보다 세심하고 꼼꼼하며 살림을 주도하는 주부들이 건축,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집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인테리어나 색감, 미적인 부분, 가구 등 건축의 모든 점에 있어서는 더욱이 상가주택 등 집은 우리들이 사는 공간으로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유리하기도 해서 실제 건축을 주도하는 건축주는 주로 주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아예 이런 분야의 적성이 맞아서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나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은퇴를 하시거나 노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분들도 아파트를 팔고 매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을 짓다가 터득한 건축 경험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자신의 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누구라도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 이러한 디벨로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래도 건축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CM이나 PM 방식, 즉 짓고자 하는 건물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고 파악하는 설계자인 건축사만 잘 선정하고 그 건축사를 잘 활용한다면 대지 구입에서부터 설계, 특히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 계약, 공사비 지급, 품질 관리, 하자 관리 등 이러한 모든 건축 과정을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이 CM이나 PM 방식을 잘 활용하면 아주 쉽게 집도 짓고 디벨로퍼로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건축을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 없이 그 누구라도 상가주택 등 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디벨로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러한 방법과 특히 그렇게 집을 짓고 성공하거나 인생을 역전시킨 사례 등을 직접 제가 경험하고 같이 한 사람들을 소개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이 자료들을 보시면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어느 30대 직장인이 투잡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요즘 건축주들의 변화, 두 번째로는 건축주들이 건물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세 번째로는 오늘 소개하는 건축주를 소개하였고, 또 네 번째로 직장인들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구나 디벨로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누구라도 내 집을 짓거나 디벨로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상가주택이나 내 집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디벨로퍼, 특히 부동산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신 분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이와 관련된 영상이 많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에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한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지금 떠오르는 제가 추천하는 이 왼쪽에 있는 두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